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를 첫 번째로 졸업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사학과 17학번 서준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를 이제 막 딱 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세 개를 꼽자면은 봉사활동이랑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소논문 작성 활동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봉사활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연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연천 하면은 역사책 처음 피면 나오는 전곡리 유적이 있죠. 박물관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고 나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고학에 관해서는 별로 이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고고학에 대한 관심도 늘었었고요. 물론 이제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관람객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떠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동아리는 고등학교 3년 중에 2년 동안 역사 동아리 엠퍼러스 클럽이었는데요. 제가 기획도 했었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내에서 역사 동아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신문을 만든다든지 제가 2학기에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활동을 전부 다 기획해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활동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학술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한 2주 내지 3주 동안 동아리 구성원들이 서로 조를 짜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해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발표하면 어떨까? 내지는 답사를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답사 장소에서 해당 문화재나 유적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사와 연계해서 해당 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해설을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역사 동아리가 자칫 이제 활동 위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도 학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논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는 전부 다 설명해주지 않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 확실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직접 DBPR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뽑아서 제가 연구 보고서를 일종의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지역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과 현재 사실을 기반으로 제 생각을 좀 섞어 쓴 일종의 소논문인데 사실 제가 대학을 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애착이 있는 활동을 꼽으라면 아마 이 활동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학과라는 과목은 기초학문인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해당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과 의욕이 있는지 또 지적으로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지 뭐 그냥 전문성도 갖춰주면 좋고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대학을 가는데 또 이제 대학에 가서도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사학과라는 학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사학, 철학 뭐 이런 학문을 다루는 건 사실상 기초학문이거든요. 사실 기초학문을 다루는 과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학생은 이 과에 다루는 학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전문성까지 갖추면 좋지만 아직은 우리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 중에 세 가지 중에 소논문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을 굳이 꼽자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소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사료를 찾아야 돼요. 1차 사료든 2차 사료든 아마 여러분들은 2차 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한번 가공이 된 논문이라든지 그런 사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대학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학석사 논문 같은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접하다 보면은 아마 사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거를 접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자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도서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일단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읽을 수 있으면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다수 대학교에서 역사학 인문이라는 수업이 웬만해서는 사학과에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수업에서 거의 한 번 혹은 그 이상은 꼭 다루고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현재 국내외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번역이 그렇게까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 번역을 보고 앞뒤가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중간에 핀트를 잃어버려가지고 독서를 해도 독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양사면 동양사, 서양사면 서양사, 한국사면 한국사의 개설서를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개설서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이제 교수들이 이제 해당 과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낸 거거든요. 동양사면 동양사, 서양사면 서양사, 그런 개설서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이제 한국사 길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은 뭐냐면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논문들이 막 긴 건 아니고 작은 이제 소논문 내지는 이제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런 거를 챙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문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그 과목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읽어본다면 아무래도 그걸 읽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